네, 12월 26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진짜 2022년도 끝나가는데 연말 대응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적어도 이 주식 투자 역사에서 2022년은 그냥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제 시간이 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적어도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한 14년 만에 지금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특히나 2020년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게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웠나라는 걸 절감할 정도로 올 한 해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이번 주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뀐다라고 해서 뭐 주식 투자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어차피 그쵸. 우리가 연속선상에서 이제 계속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의 트렌드도 크게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온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연말 연초에 우리가 이제 꼭 좀 체크하고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건데요. 연말에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들, 기관 외국인들이 연말에 이제 배당 투자를 이제 노리고 매수를 좀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내일 27일이잖아요. 이제 내일이 배당 기준일이자 주주명부 확정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쵸. 내일까지는 또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양도세 회피성 물량들이 이제 출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증시가 이제 PC 가격 지표가 이제 발표되고 난 이후로 소폭 일단 반등에는 좀 성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PC 가격 지표가 계속 이제 둔화되는 모습은 좀 나왔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또 PC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우에서 또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시장이 각종 지표들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CPI 지표도 그렇고 PC 가격 지표도 그렇고 물가가 분명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또 가장 또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이슈도 역시나 12월 CPI 지표 발표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FMC 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물가가 확실하게 좀 둔화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긴축과 관련된 우려는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일단 물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 오늘 수급 동향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계속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2,000원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개인들은 이제 매도가 조금 강하게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걸 좀 활용하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 하단에 대한 이제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은 며칠 동안에라도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 얘기하는 건 좀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며칠 동안에라도 일정 부분 가격 회복 시도를 좀 만들어 놓고 연말 이제 폐장일을 좀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게요. 요걸 제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다 얘기를 해버릴 뻔해가지고 더듬더듬했는데 지금 이제 한 줄 전략으로 제시해드릴 건 명확해요. 수급 공백을 역이용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한 줄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큰 손이라고 하는 한 종목에 이제 10억 이상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내일까지 이제 그걸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을 분명히 내놓을 거거든요. 그쵸. 이게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몇 조 원이 출회가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은 이제 12월 28일 날이 이제 배당 기준일 주주권리 확정일 날이었거든요. 12월 28일 그날 당일에만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1조 1,000억 원의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내일까지 이제 하루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양도세 회피성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일반적인 소액주주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제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무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10만 주를 넘게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무가를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22% 급등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LG 쪽에 이제 투자 얘기도 나오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네. 수급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저점에 딱 해놓으면 요런 이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한다라거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나 성장성이 이제 담보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연말 연초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장 전략을 수급 공백을 이제 역이용한 전략이라고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장에는 수급 공백을 한번 이용해서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을 한번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원샷 원킬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대 두 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해 주셨던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번 달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그래도 네. 통신 장비 관련주 견조하거든요. 하루 만에 그래도 3% 수익이 네. 많네요. 뭐 크진 않지만 한 3% 가까이 지금 수익 기록 중이고 네.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HFR을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좀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지금 5G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내년도에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이익 성장성이 가장 좀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디냐를 이제 찾아보면 HFR이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보시면 지금 HFR이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들이 거의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단기 상승을 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좀 눌림목을 만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노와이어리스도 35,000원짜리가 오늘 약간 이제 단기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거래를 조금 강하게 좀 터트리면서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38,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연말 연초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노와이어리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는 38,000원 선까지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12월 2일에 편입했던 APS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10% 넘는 수익이 났는데 네. 좀 수익을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할까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중간에 한번 눌렀다가 지금 올라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번에 계속 올라가는 차트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눌러주는 차트가 훨씬 더 좀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세게 올라간 종목일수록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워낙 좀 세게 미끄러져서 눌림목 없이 그냥 쭉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한번 흔들고 매물 소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추세가 더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APS 홀딩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OLED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코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또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 오늘 제가 잠시 후에도 또 얘기할 거지만 CES라는 확실한 이제 뭔가 이제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는 좀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관련된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는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걸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한 가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왔고요. 38,500원은 15%면 네. 지금 상당한 수익권이에요. 네, 최근에 제가 진단을 해드린 종목 중에 이렇게 수익권에 있는 종목 찾기 정말 힘든데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눌림목 매수가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호재들이 좀 나왔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시오노기 제약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오늘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보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제법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수급이 약간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감기약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다 조금 흩뿌려지면서 수급이 나름대로 조금 확산이 되면서 일동제약은 재료가 나온 거에 비하면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치료제 이제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걸 실제로 이제 중국에 수출 계약까지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네. 예전에 왜 우리 코로나19 테마주들이 막 움직일 때 거의 이게 상한가 가도 모자랄 정도의 이제 재료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밖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시장 분위기가 이제 그만큼 조금 어둡고 무겁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이제 코로나19 테마주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확산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다. 다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목표가를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단기 목표가를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급 공백을 좀 역이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APS 홀딩스를 이제 리뷰해드렸던 이유가 이 종목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현재 가격 1050원에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익시스템, 코세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APS 홀딩스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풍원정밀도 어찌 보면 시장에 이제 좀 숨겨져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기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LG그룹의 이제 이 디스플레이 투자와 관련된 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장 초반에 이제 조금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물론 이제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같은 이런 이제 VFX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나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지금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풍원정밀은 업력이 지금 26년이나 된 오래된 이제 기업이고요. 초정밀 이제 방막 금속 가공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막 메탈 이제 포토 에칭 기술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OLED 증착용 이제 메탈 마스크 OMM이라고 하는데요. 이 OLED 증착용 메탈 마스크를 이제 양산을 태울 수 있는 국내 이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1위 기업이 이제 DMP라는 회사고요. 2위 기업이 이제 토판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의 이제 일본 기업들이 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 국산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 회사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최근에 이 풍원정밀이라는 회사가 시설 투자 공시를 했거든요. 143억 원 규모의 메탈 마스크 생산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내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데 143억이면 요 풍원정밀의 이제 자본금의 거의 50%에 육박한 대규모의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요걸 이제 메탈 마스크 생산하는데 시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OLED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좀 준비하는 거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CES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니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2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할 거예요. 소니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제 대형 IT 기업들,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그룹이 다 이제 CES에 참여를 해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포함해가지고 XR 관련된 기기들을 선공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아마도 시장에서 이런 이제 XR 기기와 관련된 관심도가 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 지금 풍원정밀은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선익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종목들하고는 거의 거꾸로 움직였거든요. 설비 투자 공시가 나온 날도 그날은 주가가 이제 조금 반짝하고 움직이는 듯 하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다시 한번 이제 좀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년에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수급 공백을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럴 때 거래도 한산하고 주가도 오히려 거꾸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내년도를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50원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 말씀드리면서 OLED 이제 플렉서블 OLED 관련 수혜주로 APS 홀딩스의 후속주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와 원큐 종목은 풍원 정밀이었습니다.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원시와 원큐 종목은 어떤 모멘텀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이제 이슈인데요. 네. 1,650원 현재가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수젠텍이라는 기업은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고요. 최근에도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도 했고 가장 좀 세게 시세가 이제 붙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한다라고 하면 왜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증할 건 불을 보듯 뻔한 거고 PCR 검사를 이제 의무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몇 천만 명이 지금 확진된다라는 이제 루머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PCR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스로 자가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내가 코로나19에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게 되면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이제 수요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 쪽에 진단 키트를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감기약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재기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될 때마다 관련된 이제 테마라든지 수혜주들이 주목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젠텍을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동제약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팍스로비드라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있잖아요. 이게 또 암 시장에서 막 이제 암암리에 거래가 된다라는 소문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막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제 이런 성향도 이제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하는 과정에서 방역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노출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역발상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움직였고 이날 거의 장중에 20% 가까이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딱 보시면 시초가가 거의 요때 장대 양봉 만들었던 자리까지 다 밀린 자리에서 딱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눌림목을 한번 만들고 2차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12,500원 정도 딱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은 뭐 크게 욕심 부릴 필요 없이 여기 장대 양봉의 줄을 딱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요. 이 자리에서 저점 매수하고 올라오면 이 자리 근처에서 그냥 차익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2,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하단 자리 여기 9,500원 자리를 손절 가격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실 9,500원 자리가 이제 조금 멀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요 추세가 추세 하단 정도의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으로 이제 설정을 해두시고 조금 여유 있게 변동성이 워낙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대응을 좀 해보시고 목표가가 더 한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수젠텍을 편입해 주셨고요. 목표가를 12,500원으로 목표가를 도달하면 빠르게 차익을 실현해보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9,500원이라는 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샷 원킬 종목까지 다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후장에는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커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